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장이다, 반등이다, 그리고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등등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엄청난 부동산 폭등 키워드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단 무의식을 자극한 적도 없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의 진심인데 이렇게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 같은 키워드들이 이 매수 심리를 저격을 하고 있으니 전체 집값 추이가 정말 들썩거리고 있는 듯한 느낌적 느낌이 많이 드는 건데, 그러나 이런 분위기 잘 들여다 보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지금 올라가는 집값을 둘러싼 모든 경기 지표, 경제 지표, 금융 지표, 금리 지표, 환율 지표는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잡하게 경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도 없어. 경기 지표, 내수는 자영업자 100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 TMF 사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 부족으로 판매자들이 인터넷상에서 판 물건값도 정산 못하는 회사가 어떻게 이커머스라는 간판을 달 수 있겠습니까? 거의 1조가 넘어가는 미정산 사태가 연쇄적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수 장렬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지표, 지난주 한은도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이 GDP가 본격적으로 오토리버스, 자동으로 역행하고 있는 지표 마이너스 0.2%를 찍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수 경기는 거의 날아간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극심한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바람에 수출 호재라는 녹색불이 떠도 계속해서 GDP 발목을 끊임없이 잡아채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금리 지표,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주 FOMC에서 연말을 향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플랜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미국 GDP가 2.8%대를 찍는 대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금리를 변동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경기 지표가 인하를 유도하는 선제적인 파란불이 켜졌다고들 말하는데 파월 입장에서 지금까지 견고한 금리 인상 동결 스탠스 때문에 나타난 긍정적인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금리를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7월 FOMC 역시도 동결로 가게 될 거고 8월에 나타날 CPI, PPI, PCE 등등등 경기 지표가 다시 지금까지의 궤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궤적을 급하게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게다가 대선 국면도 걸려 있어서 자극할 이유도 없고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건 미국 국민들이 전적으로 선택해야 될 그런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연말부터 시작될 미국 재정 확대 정책 이 가능성 어떤 사람이 되건 간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인플레 리스크는 고개를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은행들이 최근까지 2% 선까지 주담대 금리 내렸다가 한 달 새 6조가 넘어가는 주담대 추이를 보이니까 금융당국에서 화들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부채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빚을 내기 시작한 분위기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데 대책이 없는 거죠. 이달만 해도 5조 4천억 정도가 늘어버려서 갈수록 부채 상황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가 확산이 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실체가 없는 신호인데 다들 심리적인 자극을 받아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출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거고요. 그리고 환율 지표, 엔화가 최근에 조금씩 회복이 되는 조짐이 보이긴 해도 여전히 역대급 슈퍼엔저 현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게다가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하 움직임, 엊그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워낙 중국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 물려 있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데 앞으로 원화는 상당히 존재감 자체의 정체성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휙 돌아봐도 도대체 지금의 집값 상승세 어디에 기반을 해서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실체가 없는 상승세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낚싯줄에 찌 하나 걸어놓고 지표가 움직이고 있는 수치에 따라서 집값이 꿈틀거린다는 건데 이거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자칫 그 지표 자체가 잘못된 신호를
확산했다면 당장 지금 서라운드로 둘러싸고 있는 집값 하방 압력, 그러니까 역대급 한방이 될 수도 있는 카운터 펀치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무턱대고 몰리는 대로 쏠리다 보면 그냥 덤프트럭에서 흙 쏟아지는 것처럼 와르르 쓸려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얘기. 지금 나오는 지표들 보면 엇박자가 나는 것을 금방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KB 시세를 들여다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지난주에 비해서 살짝 오르는 변동률 0.19% 찍고 있죠. 액면으로 보자면 KB 지수도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웃긴 게 역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2022년 하반기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 때 아닙니까? 거의 20-30% 빠지는 곳도 있을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흔들렸었는데, 당시 궤적을 보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 정도로 가장 높은 고점을 찍었을 때가,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022년도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반기, 이 지표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죠. 가장 저점을 찍어야 할, 이미 2022년도는 기록이 있으니까 매매 가격 지수는 가장 펄펄 높이 날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당시에 나온 이 지표 자체가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 이번에 나온 서울 전세 가격 지수 들여다보면 변동률 0.21%로 올랐다는 지표가 나오는데, 거꾸로 또 이렇게 돌아가 보면 2022년 하반기 거의 집값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을 때였는데, 전세 지표는 고점을 찍고 있는 정말 갈짓자 행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쯤 되면 지금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미스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당시 전세가는 반토막이라는 말도 모자랄 만큼 강남에서부터 우수수 전세가 날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계속되는 금리 공포가 완전히 매수세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상황이었는데, 지표 혼자만 펄펄 날아다니면서 열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궤적이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떨까요? 여기도 상황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세 상승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주간 발표, 그래프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전체 궤적을 볼 때는 거의 횡보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주 발표되는 막대 그래프 집값 추이가 그닥 전체적인 궤적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도 2022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거의 날아갔던 하반기 제일 매매 가격 지수가 높았던 걸로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궤적이 가장 낮게 그려져야 할 부분에서 가장 높은 고점을 찍고 있으니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수 타이밍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중거점으로 삼는 KB 시세, 부동산원 통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궤적들을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단순 오류인지, 아니면 당시 정말 매매 가격 지수를 담보할 만한 특정한 어떤 부동산 이슈가 있었던지 알 수 없는 대목이네요. KB 지수는 매매 가격 지수에서 최근의 동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원은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쭉 일자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매주 오르는 그래프의 궤적은 서울 집값이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다고 난리가 난 건데, 전체 궤적을 보면 거의 횡보하는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집값 반등, 상승, 불장이라는 국면을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자칫 지표에 물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항상 회자가 되는 고점의 집값 물리기 이전에 지표에 물려서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집값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값 지표는 자체 본질적인 집값 성향을 봐서는 아리까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집주인들은 기본 선수라고 보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 호가 올려서 집값 띄워서 자산가치 단기간 안에 부풀려서 퇴로를 마련하려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빠른 동작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냥 급한 마음에 엮여서 그 사람들 집값 비용을 자기 돈도 아닌 은행 돈 무리하게 끌어들여서 그 대가 다 치러주고 결국엔 집값이 떡락하는 상황이 밀어닥치면 그냥 완전히 털릴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위메프 사태 한번 보세요. 이거 딱 부동산 전조 현상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셀러들이 판매한 결제대금 1조가 그냥 공중분해가 됐지 않습니까?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그렇게 판매자들이 티몬에 입점해서 팔았던 금액이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다는 건데, 분명 자금을 우회적으로 유용을 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고요. 당장에 뭐 현금이 바닥나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될 업체가 떠안아야 할 돈이 뭐 조 단위가 훨씬 넘어가게 될 건데, 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방만한 현금 운용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고, 이커머스를 믿은 셀러들만 뭐 죽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부동산 시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목에 핏대 세우고 집값 사수하는 사람들은 뭐 커버치기 바쁘더니만, 그러나 지금 티몬이라는 이커머스 지표를 따라가던 셀러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 신호만 쫓아가다가 무한자금 땡겨서 그렇게 실체가 모호한 시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호구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건 뭐 1조가 뭐야, 그냥 천문학적인 손실이 집값이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게 될 시점에는 터져 나오게 될 거라는 게 이번 티몬 사태에서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국가구도 사태, 당장에도 일어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급해진 정부에서는 뭐 위메프 티몬 사태에 최소 5,600억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거 또다시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아니 거의 뭐 개인의 먹튀 사건 가까운 그런 일 아닙니까? 대표가 잠적 상태에 있고 몸집 뭐 부풀리기에 판매처 자금을 유용했을 거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펑크를 다시 세수로 메운다는 것도 상당히 금융당국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거의 뭐 판매자들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소리도 나오는 판에 이걸 다시 세금으로 메운다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일단 끄자는 방법인데, 그냥 이참에 망할 기업은 그냥 망하게 놔두는 게 시장 원리에 순항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해결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건 따로 보상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PF 터질 듯 하는 곳들 계속해서 만기 연장해주고 유동성 열어주고, 연착륙이라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개인 유동성은 집값 상승 지표의 이상한 궤적만 보고 쫓아가는 매집 열기, 충분히 이번 티몬 사태보다 100배, 1000배의 위력으로 터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티몬 사태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선제적인 지표와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한국 시장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상승, 반등, 불장이라는 말로 호도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들 아주 면밀하게 잘 들여다 보셔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쇼, 정말 분위기 쎄하게 돌아가죠. 정말 부동산은 전혀 지금의 경기지표, 경제지표, 금리지표, 환율지표와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상당한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잘못된 시장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올라탄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지금 티몬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손실의 극치를 부동산 시장이 재현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조심조심 잘 들여다보시고 선택지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